안녕하세요. 권혜영입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방송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표정이 점점 더 밝아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얼굴에는 오악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악자는 산봉우리 악자인데요. 어디를 오악이라고 할까요? 네, 이마, 양볼, 그 다음에 코, 턱. 그래서 우리가 무표정일 때보다 웃을 때 이렇게 더 피부가 탄력적으로 이렇게 피부가 웃을 때, 네, 웃을 때 더 피부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표정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꼬리를 올리고, 네, 이렇게 눈썹을 올려서 활짝 웃는 거. 네, 웃는 연습하는 것도 무척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인상학 중에서 전태궁을 나갈 건데요. 전태궁은 여기 눈썹과 그다음에 여기 눈 사이, 이 부분, 네, 여기 지금 그림에 이렇게 파란 표시되어져 있는 이곳을 전태궁이라고 하는데요. 눈과 눈썹 사이 전체를 말한다. 부동산과 주택운을 보는데 보시면 눈동자의 흑과 백이 선명하게 뚜렷해야 평생 복이 있고, 눈과 눈썹의 간격이 넓고 눈썹이 높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피부가 맑고 깨끗하게 살이 도톰한 것을 좋은 상으로 본다고 합니다. 쌍꺼풀이 있는 경우에 인기가 흐르고 특히 눈썹이 높게 붙어 있는 상을 귀한 상으로 보고요. 전태궁이 넓고 살이 도톰하며 피부가 맑은 사람은 좋은 주거 환경을 누리며 이상이 높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집념이 강해서 성취도가 높고 마음이 너그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태궁의 상하의 넓이가 좁은 사람은 빈틈없는 완벽을 추구하며 계산적이고 치밀한 상으로 추진하는 일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재산이 모아지지 않을 상으로도 본다고 합니다. 또한 전태궁이 너무 푹 꺼져 있다. 잔털이나 점이나 상처나 사마귀 등이 있다. 잔 눈썹이 전태궁까지 너무 많이 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유산이 적고 부동산, 주택과의 인연이 적은 상으로 본다. 전태궁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매우 심하게 부어오른 경우, 네, 이 눈두덩이 이 부분이 심하게 부어오른 경우는 음기가 강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하게 푹 꺼진 함몰된 경우에는 신장의 기운이 약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주택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 있다. 극히 드문 경우지만 실핏줄이 눈동자를 가로지르거나 눈동자에 붉은 기운이 있는 경우는 관제를 당할 수 있는 상으로 본다.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년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노후가 되어서도 고된 일을 하며 빈곤할 수 있다. 또한 눈의 흰자위가 너무 많이 차지하거나 눈동자에 붉은 충혈이 지속될 경우에는 재산을 모으기 힘든 상으로 본다. 전태궁의 좋은 예로는 김희애나 양현석이나 장근석, 김연아, 장윤정 등을 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제가 다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태궁의 이 관리 방법으로는요. 제가 전에 그 외부 강의를 갔을 때 그 남성분들의 메이크업, 이미지 메이킹 이런 부분들을, 넥타이 연출법 이런 부분들을 강의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눈썹 정리용 칼을 가지고 가서 눈썹을 좀 다듬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서 눈썹 칼로 한쪽만 이 눈썹 밑에까지 나 있는 눈썹을 깨끗하게 그냥 칼로 다듬었어요. 다듬었는데 눈썹만 다듬었을 뿐인데도 훨씬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네, 깨끗해 보이고 이미지가. 그래서 그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눈썹이 또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밑에 이 부분을 전태궁 자리를 칼로 깨끗하게 싹 정리해서 밀고, 그 다음에 눈썹이 좀 흐리다 그러면 펜슬을 이용해서 살짝 너무 진하지 않게 그려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눈썹이 좀 진하게 되면 시선이 위로 집중되기 때문에 키도 더 커 보이고 어떤 남성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멋있는 이미지로 좀 각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전태궁 관리법을 보면은 눈썹 끝이 처지지 않게 우리가 그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다듬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눈썹에 빈틈이 없도록 너무 짧지 않게 네, 눈썹을 그려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 눈썹과 눈썹 사이에 뭐가 있다. 그럼 여긴 명궁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눈썹 정리용 칼로 깨끗하게 다듬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눈썹 밑에 난 전태궁 자리에 있는 그 잔 몸만 정리해도 훨씬 더 잘생겨 보이고 젊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죠. 다음은 지렛궁을 나갈 건데요. 여기 지금 파랗게 표시되어져 있는 눈과 눈 사이의 지렛궁 자리를 보시면 건강과 수명운을 보는 곳이고 질병운과 수명을 네, 담당하는데 인당 바로 아래 코의 시작점인 산근과 눈과 눈 사이 콧등의 시작점을 지렛궁이라고 합니다. 질병과 수명을 보는 곳이고 지렛궁이 두둑하게 솟아있는 경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물운이 있고 피부가 깨끗하고 밝은 빛이 나는 경우는 학문에 능통할 상이다. 또한 건강하게 장수하며 재앙을 막아주고 무병장수할 운으로 보는데 반대로 지렛궁에 살집이 없고 뼈가 너무 도드라져 보이거나 푹 꺼져서 함몰되어 있거나 삐뚤어진 경우는 삐뚤어진 경우, 그 다음에 주름과 상처, 점과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질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재난이 끊이지 않으며 많은 고생을 하게 될 상으로 목표한 바를 이루기 무척 힘든 상으로 본다고 하는데 특히 이 부분은 안면 연령 부위도에서 41세에서 43세에 해당하는 곳으로 가로주름이 생길 경우에는 41세에서 43세에 질병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가 생긴 대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관상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말 더 멋있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녀궁입니다. 눈 밑에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남녀궁 자리인데요. 두 눈 아래 와잠, 와잠이라는 거는 눈의 바로 아래 속눈썹 밑부분, 누워서 잠을 자는 누의 모습이다 해서 와잠과 누당, 눈 아래 와잠 바로 밑 눌러도 뼈가 없는 곳, 이 곳을 이제 누당이라고 하는데 누당을 남녀궁이라고 합니다. 남녀궁을 통해서 부부금술과 자식운, 가정의 행복을 보는데요. 이 부분을 많이 수술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를 많이 드셔서 연세가 드셔서 피부가 처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탄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성형외과의 힘을 빌어서 더 젊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이 와잠과 누당이 넓고 도톰하고 은은한 밝은 빛이 나면 부부금슬이 좋고 귀한 자식이 생기는 복 있는 관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당이 함몰되어 있거나 푹 꺼졌거나 점이나 사마귀가 있는 경우는 색정이라는 것은 성적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욕정을 말하는데요. 이 성적으로 인하여 망신을 당하고 실패할 수 있는 상으로 본다고 합니다. 또 이 남녀궁 자리에 세로주름이 심하게 있다 하는 경우는 자식궁이 좋지 않아 자손을 극하게 될 상으로 보고요. 남녀궁에서도 자식운을 보지만 인중 부분이 평평하여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없는 인중 부분. 네. 이런 경우는 자손을 두지 못한 채 노년까지 보내는 상으로 보기도 하고요. 남녀궁의 자리가 젊은 나이에는 탄력 있고 피부의 색도 맑으면 빛이 나는데 간혹 과로를 하면 이 다크서클이 볼까지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녀궁의 자리가 많이 과로를 하고 피로가 많이 쌓이게 되면 와잠과 누당의 피부의 색이 어둡게 변했다가도 네, 어둡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로를 하게 되면. 그런데 보면은
누당은요, 남성에게는 수기를 관장하는 신장으로 본대요. 여성에게는 자궁으로 보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자궁으로 보고요. 젊을 때는 신장의 기능이 활발하고 좋아서 성기능이 왕성한 반면에 노인이 되면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성기능이 젊을 때보다 저하되기 마련인데, 이 와잠이 여기 와잠이 통통해서 살이 두둑하고 빛이 좋은 경우에는 성기능이 왕성하고 귀한 자식을 낳을 상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제 책에다가 바람기 관상, 매력적으로 호감 가는 관상하고 물음표를 해놨는데, 애교살이라고 부르는 와잠이 잠자는 뇌 모양처럼 도톰하게 밝은 빛에 건강해 보이는 관상. 눈꼬리가 길게 아래로 처진 모양을 한 상태에서 미소 지을 때 눈가 주름이 새의 발자국을 찍어 놓은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눈가 주름이 생기는 관상. 이런 사람 생각나시는 분 계신가요? 역삼각형의 턱이 갸름한 V라인의 얼굴형에 매력적으로 요염한 눈과 와잠의 애교살과 웃을 때 깊게 들어가는 보조개가 있는 관상. 이런 관상이 바람기 관상이래요. 바람기 관상을 100% 바람기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상대방에게 매력적이고 호감 있는 섹시한 느낌으로 어필하는 관상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해서, 관상대로 다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고요. 처첩궁인데요. 다음은 처첩궁은 눈꼬리 옆부분으로 간문이라고도 하는데 첩첩의 운을 보는 곳입니다. 처첩궁이 넓고 두둑하고 잔주름이 없이 피부빛이 맑고 윤택하면 부부가 해로하고 재물이 풍족한 상으로 본대요. 또한 남녀 구분이 없이 처첩궁이 잘생기면 좋은 배필을 만나서 가정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상으로 보고, 눈꼬리에 한 줄 긴 주름이 있다. 여기 눈꼬리에 한 줄 긴 주름이 있다. 제가 그런 분 아는 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부부간의 금슬이 매우 좋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상이래요. 그런데 간문, 눈꼬리, 여기 간문, 눈꼬리가 많이 푹 파였다, 함몰됐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번 장가들 운이라고 합니다. 제가 외부 강의 나가서 이 간문이 함몰된 경우에 여러 번 장가들 운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제 관상학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간문에 잔주름이 많거나 검은 사마귀, 기미가 또 너무 많이 있다. 이런 경우는 재혼을 할 수도 있는 상으로 본다고 합니다. 남녀 구분 없이 방탕하고 음란해질 수 있는 상으로 본대요. 이 사마귀가 있거나 기미가 있는 분들, 성형외과 가셔서 빨리 빼시기 바랍니다. 남성의 경우에 간문에 주름이 많은 경우에 호색은 뭐예요? 여색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내죠. 여기 간문에 주름이 많은 경우에 호색한으로 보며 검푸른 빛이 감돌거나 미세한 푸른 힘줄이 보이는 경우는 부인으로 인해서 극심한 걱정을 하게 될 상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2개 남았는데요. 재배궁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을 보실 때 남성분들 어디가 가장 얼굴에서 많이 들어오시나요? 이 재배궁을 관장하는 코는요, 코에 시작하는 상근부터 이 코의 밑에 이 콧방울, 이 부분까지 콧방울의 이 콧방울을 포함한 코의 끝부분인 준두까지, 코의 끝이죠. 준두까지 코 전체를 재성이라고 한대요. 이 재성을 통해서 중요한 재물운을 보는 곳인데, 재성은 이 상근부터 준두까지 휘어지지 않고 대나무를 쪼개는 것처럼 쭉 뻗은 코가 적당하게 높으면서 콧방울이 두툼하고 정면을 바라봤을 때 콧구멍이 보이지 않는 상. 제 콧구멍 안 보이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코 수술을 못하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보시면은 재성은 상근부터 준두까지 휘어지지 않은 게 중요하고, 대나무를 쪼개놓은 것 같이 일직선으로 곧게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콧날은 적당하게 높고 콧방울을 포함한 코끝 준두는 쓸개를 달아맨 것 같이
쓸개를 달아맨 것과 같이, 그리고 콧방울은 두둑하고 힘이 있게 느껴지는 밝고 윤기가 있으면서 이런 상이 재물운이 좋고 귀하게 될 상으로 보는데요. 또한 사람의 콧구멍이 사자의 콧구멍과 비슷할 경우에 귀하게 될 복 있는 관상으로 본다. 특히 남성의 코는 매우 중요하며 명예나 지위를 보는 곳이다. 코가 얼굴에 비해서 유독 큰 경우에는 포부가 크고, 네, 주변에 코 큰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많으신가요? 네, 이 유난히 코가 얼굴 전체 얼굴의 크기에 비해서 유독 좀 크다. 네, 이런 경우는 투기 성향이 강한 상이라고 합니다. 코가 얼굴에 비해서 너무 작다. 이런 경우는 인색하고 포부가 작은 상으로 본대요. 콧날이 가운데로 곧게 내려오지 않은 경우와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굴곡이 있는 경우는 재물이 흩어지고 힘든 삶을 살게 된 상이고, 준두가 뾰족하거나 매 부리 모양을 한 경우는 빈곤에 처하고 파산에 이를 수 있는 상으로 보는데, 이는 준두가 뾰족한 경우에 관상학적으로 까다롭고 날카로운 성격,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사람의 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콧구멍이 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 안이 들여다 보이는 상은요, 네, 낭비가 심하고 재물이 쉽게 새나가는 상으로 보고, 콧방울이 너무 작거나 약해 보이는 사람은 재산을 모으는 힘이 약하고 재물운이 좋지 않은 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파랗게 표시되어져 있는 이 재백궁이 좋은 코와 두둑하게 올라붙은 턱살이 코를 바라보는 듯하게 서로 마주보는 듯한 관상은 재물운이 아주 좋은 상으로 본대요. 다시요. 재백궁이 좋은 코와 두둑하게 올라붙은 여기 턱살이 두둑하게 올라붙은 이 턱살이 코를 바라보는 듯하게, 서로 이 코랑 턱이랑 바라보는 듯하게 마주보는 듯한 이런 상이 재물운이 아주 좋은 상이다. 그러나 재백궁이 좋아도 턱 부분이 심하게 푹 꺼져 있어서 잘 받쳐주지 않는 경우에는 돈이 들어와도 잘 새나가는 상으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대로라면 코가 잘생기고 턱이 잘생긴 사람은 다 부자로 잘 살아야 되겠네요. 네, 내 노력에 따라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복궁인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사진 찍자고 하면, 얘들아 사진 찍자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찍냐면 이렇게 하고 찍어요. 턱을 V 모양으로 만든 V라인으로. 턱 부분과 입의 좌우를 포함한 곳을 노복궁으로 보는데, 노복궁을 통해서 아랫사람을 많이 거느리게 되는지 윗사람으로부터 불임을 받게 되는지를 보는 곳입니다. 노복궁이 넓고 둥근 모양을 하고 살이 두둑하다. 이러면 네, 살이 두둑하고 피부가 탄력 있고 빛이 맑고 깨끗하고 이러면 부하가 많고 신망을 얻어서 부하가 정성껏 보필하며 잘 따를 상으로 본대요. 아래턱이 약간 각이 졌다. 입모양이 넉사자 모양을 하면서 입꼬리가 올라간 상이 좋은 상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경우는 직위가 따르고, 연예인의 경우는 인기가 좋을 상으로 본다고 합니다. 노복궁이 V라인으로 턱이 뾰족하거나 삐뚤어진 경우, 네, 주름이 많거나 피부 빛이 탁해서 맑지 못하고 함몰되어 있는 경우는 부하의 덕이 없고, 네, 배신을 당하거나 은혜를 원수로 받게 될 상이라고 합니다. 노복궁이 좋은 상으로는 조용필과 서경석 등을 들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상이 다 좋다고 부유하게 다 잘 사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내가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멋진 삶을 살 수 있고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상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19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학문이든 배울수록 더 흥미가 생기고 재미있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지금 4시 34분인데요. 오늘 다시 오지 않을 시간, 사랑하는 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옆방 교수님과
수업 쉬는 시간에 잠깐 커피 마시면서 사는 얘기, 제자들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교감할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이렇게 가까이에 좋은 분들과 의지하고 함께 똑같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감사하게 와닿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일하시는 모든 분들과 예쁜 추억 많이 만드시고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